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애플이 7.5%, 엔비디아가 6.9% 등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는 20거래일 연속 상승, 총 20.5%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빅7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정책과 물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3주 만에 뉴욕 증시는 반등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 시작합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1의 제1화가 공개되었는데요. 공개 후 이틀 동안에 좋아요 730개, 댓글 260개가 달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받고 있습니다. 펭수와 함께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빠들도 함께 금융경제 교육 지식 높여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채널 K의 요즘 리서치라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됩니다. 한지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는데요. 국장은 망했다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 박명석 앵커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널K 패밀리에서 전해드리는 쇼츠도 이번 주말엔 5편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의 2가지 이야기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좌 정리라고 할까요? 계좌에 돈을 이제 모아서 좀 정리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지난주 챗GPT가 그려줬던 한 주간 전망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호관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 3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좀 완화가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타임지의 표지로 실렸던 이미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의 직무실에 앉아있는 합성된 이미지가 또 미국에서 한 차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지수 확인하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55% 한 주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58%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이 1.47%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다우가 4.7%대, 나스닥은 3.7%대, S&P 500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근접하고 있고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 주간 기준으로 0.01% 강보합세, 그리고 나스닥 100은 2.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모처럼 크게 상승하면서 3.03%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러셀 2000이 2.23%, 나스닥 100이 5%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썸네일을 통해서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죠. 2월 2주차 주간 전망에서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주목해야 할 2가지 짚어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 지표가 그것이었는데 3가지 모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아무래도 예상한 바와 유사하게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화요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강력하고 또 노동시장은 견고한 가운데
통화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사실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후에 상승세가 좀 더해졌죠. 미국 경제에 대한 견고한 발언이 다우를 플러스 전환하게 만들었고요. 3일째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S&P 500도 강보한 마감하게 했죠. 그리고 2월 12일 수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장 전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전반 주요 기업,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이 크게 상승하면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한 가운데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목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연구를 위한 지시사항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호관세가 일부 연기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연기되면서 세계 각국과의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5%, S&P 500이 1%대, 다우도 0.8% 가까이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불안불안했지만 1월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나스닥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S&P 500은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과 또 13F 반영이 되었죠.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 각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분기에 그 매매 동향을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종목들 간의 추가 매입 또 매각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로 자동차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또 발표를 했고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추측이었죠. 왜 4월 2일에 반영을 하기로 했을까? 혹시 만우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더라고요.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피하고 4월 2일로 날짜를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관세와 물가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3주 만에 반등한 뉴욕 증시는 S&P 500이 최고치에 근접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협상의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그리고 솟아오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부 둔화세를 나타난 것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세는 일시적이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1분기 어닝 시즌 5주차를 맞아서 S&P 500 77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대부분 괜찮았고요. 대신에 가이던스가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9개가 상승했고요. 1% 이상 상승한 섹터가 6개에 달합니다. IT가 3.7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99%, 소재가 1.75%의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가 1.11%, 금융이 0.08% 하락하면서 두 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는 산업재 0.15% 강보합세 마감을 했죠. 연간 기준으로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중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9%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 경기소비재 1%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F 보고와 관련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내용이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금요일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위주로 말씀드렸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wellwisdom.com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에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2억 4천만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도미노스 피자는 4억 6,400만 달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억 4천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시리우스 XM 홀딩스도 지분을 추가 확대하는 모습 보였죠. 2억 8,100만 달러어치 추가 매수했고요. 버라이즌인데 베리사인 역시 과거부터 주식을 조금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9억 4,3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매각한 종목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누홀딩스, 캐피탈원 파이낸셜 등 금융주에 대한 주식 매도가 좀 이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1억 6천만 달러어치를 매각했고요. 시티그룹은 2억 8,600만 달러 선, 28억 6천만 달러 선이죠. 그리고 누홀딩스는 4억 7,900만 달러, 그리고 캐피탈 원 파이낸셜은 2억 9,4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도 2억 8,500만 달러 선의 주식을 매각했네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 종목은 애플이 28.12%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애플 주식의 매각은 없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전체 비중의 16.8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19%, 코카콜라가 9.32%, 그리고 쉐브론이 6.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3조 6,74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4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60억 달러로 3개 기업이 3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2조 4,23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2,66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이와 함께 메타 플랫폼스가 1조 8,660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1조 7,940억 달러로 상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8위의 테슬라입니다. 1조 1,440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92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1조 570억 달러 기록 중인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340억 달러로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11개 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S&P 500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애플이 7.43%, 46%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이와 함께 엔비디아가 6.94%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3.1%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대부분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반면에 그 외 종목들은 혼조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섹터와 업종별로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요. 특히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붉은 빛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수익률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간 기준으로 32% 급등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이 23% 넘게 급등했고요. CBSS가 22%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1일에 비즈니스 업데이트와 함께 예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CBSS 역시 12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은 미국 행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주간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모두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무려 33%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금요일에는 8%가량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저가 매수세로 이어졌고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도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주간 기준으로 17%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29%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13일 목요일에 마감 후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데디가 14%가량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부문별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죠. FXI가 7%대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딥시크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이 2.6%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철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LX가 3.23%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적용에 따라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전사들의 매매 동향,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현황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1, 2위는 자리 바꿈만 했고요. 동일합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2배 레버리지가 2위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주가는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신규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순매수 상위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7%대 상승했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75%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이번 한 주도 투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새로운 한 주는 또 소매유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미국의 소비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일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은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